자, 지금 작성한 프로그램을 마저 짜볼 건데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인클루드 불타입 하나만 이렇게 가져오고요. 여기다가 지금 코드를 이렇게 썼잖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while문이라고 쓸 거예요. while. 자, while true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무한 루프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맥스 사이즈 같은 경우는 200으로 두고 여기서 else 한 다음에 브레이크. 자, 이걸 한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 제가 몇 명?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200개 했어. 그러면 고객이 200개를 넘어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이 장난스럽게 300 입력하고 400 입력하고 500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제대로 입력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 이렇게 나오죠. 제가 300 입력해볼게요. 400 입력하고 500 입력하고 600 입력해도 계속 이제 200 이하로 입력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대로 입력했어요. 그러면 else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로 지금 짜준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입력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입력이 완료가 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를 입력해야죠. int i는 0, i는 사이즈 i 뿔뿔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scanf에서 %d arr 플러스 i. 자, 이게 뭐예요? arr의 몇 번째 걸음? 0번째, 1번째, 2번째, 3걸음. 계속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몇 바이트? 4바이트. 그렇죠, 4바이트죠. 이건 포인터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쓴다 하면 이걸 이렇게 써야겠죠. arr의 i. 왜 주소를 넘기는지 아시죠? 주소 값을 넘겨줘야지만 거기다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담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숫자 출력을 해야죠. 자, 여기다가 %D번째 숫자. 자, 여기다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arr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관리할 숫자 입력했어요. 자, 300, 400 그럼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죠. 자, 저는 한 5개만 할게요. 5개. 자, 그러면 0번째 숫자 1, 2, 3, 4, 5. 자, 그러면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숫자 출력하고 숫자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한 건데, 자, 왜 결과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지금 이거는 뭐의 한계예요? 정적 할당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로직은 뭐가 가능해야 된다 했어요? 견적이 가능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메모리를 받아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아와요? 그죠? 운영체제한테 지원을 받아서 가져와야겠죠? 근데 견적이 가능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다,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용돈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가정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 상황이라고 있다 해볼게요. 상황 가정. 자, 첫 번째, 내가 아직 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라 했냐면, 야, 내가 용돈을 줄 건데 너가 필요한 만큼 말하면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나 마음이 어려가지고 많이 막 그냥 부르자니 좀 그렇고, 그냥 내가 쓸 곳을 생각해서 그거에 맞게 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용돈을 얼마 쓸지 당장 그 상황에서 알 수 있다, 없다?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동아리 활동을 할지, 또는 뭐 친구 만날지, 그죠? 또는 여러분들이 뭐도 있어요, 여행을 갈지, 아니면 밥을 먹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엄청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민 끝에 돈을 딱 말해가지고 받으면 되는 건데, 아니면 왕창 받거나,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 실생활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드물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일단 용돈으로 받습니다. 자, 이거는 용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를 받는 거죠. 플러스 뭘 받는다? 신용카드 받는다. 신용카드. 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기본적인 것들은 용돈으로 처리한 다음에 정말 급한 일 생기면 뭘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긁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코드를 개선을 해볼 건데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예요. 동적 할당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자, 저는 요거 맥스 사이즈 안 할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포인터 문법으로 바꾸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관리하실 숫자까지는 입력을 받습니다. 자, 입력을 받고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반복문도 안 돌리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지금 ARR이라는 녀석은 가리키는 공간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있으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는 숫자를 몇 개 저장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리킬 수는 있지만, 그쵸? 자, 이때 누군가 사람이 100명 입력했어요. 그러면 400바이트를 구해와야 되는데 지금 못 구하죠.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카드로 긁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이 입력됐어요. 그러면 몇 바이트 긁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인트가 4바이트니까 400바이트 긁어오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말록이라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말록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즈 f 인트 쓰신 다음에 곱하기 몇 사이즈 쓰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이즈가 어떤 값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4를 긁을 수도 있고 400바이트를 긁을 수도 있고 400바이트를 긁는 것도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여기다가 50 입력해 볼게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자, 입력을 이제 하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근데 말록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include sd lib 요거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실행하면 제가 50 다시 입력해 볼게요. 자, 되죠, 그쵸? 50은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러면 50을 딱 입력하면 딱 50만큼의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메모리라는 거는 뭐예요? 굉장히 메모리 관리가 빡센 곳이에요. 자, 여기가 스택이고 여기가 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스택 지역은 여러분들이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얘가 500바이트 주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00바이트를 할당받아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를 할당받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스택에서는? 스택에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 할당 받을 수 있어요? 네? 스택에서 그게 가능해요? 스택은 불가능하죠. 스택은 언제 메모리를 할당받아야 된다 했어요? 그죠? 실행 전에 메모리를 할당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도중,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메모리 할당받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스택에선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메모리를 예를 들어서 100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400바이트를 만들어주는데 그걸 어디다가? 힙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주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자바 배우시는 분들 중에 자바 객체 지향이 있어요. 객체 지향. 자, 이런 걸 흔히 객체라고 하는데 그 객체 지향 문법에 의해서 메모리 관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튼간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공간 할당이 어디서 된다? 스택과 관련이 없는 아주 먼 나라인 힙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있죠. 멀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배운 게 뭘까요? 포인터 문법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인터는 주소만 알면 해당 메모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거기 공간에 접근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고 수정하고 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힙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400이라 100이라 입력하면 이게 400바이트 400개짜리예요. 연속된 메모리 배열로 되어 있고요. 근데 얘가 400개를 전부 리턴할까요? 주소를?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400채를 관리해야 된다 하더라도 아파트 101동의 주소만 알면 102동부터 103동 찾아가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쵸? 마찬가지로 400바이트의 0번째 주소만 알게 되면 우리가 나머지 주소, 나머지 공간으로 접근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쵸? 가능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ARR이 무슨 변수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메모리에 400바이트라 했을 때 요 메모리 시작점이 ARR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제가 만약에 100이라 했어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줍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더 큰 수 500 해볼게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줘요.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1000이라 입력해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다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가 잡히는 걸까요? 4000바이트 잡히는 거예요. 4000바이트.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리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동적 할당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말하면 공간을 창출해주기 때문에. 근데 얘의 단점이 있어요. 자,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 수동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대출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 그죠? 갚아야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메모리를 할당해서 받았으면 다 썼으면 여기다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 그죠? 프리해줘야 돼. 나 메모리 이거 다 썼습니다. 메모리 해제할게요 라고 해줘야 돼요. 말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5번 했어요. 그럼 프리 몇 번? 그쵸? 6번 했으면 6번. 그쵸? 그러니까 말록을 한 번 했으면 최소 프리는 무조건 한 번 해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빠른 것 같은데 사용하다 보면 뭔가 느리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메모리를 받아두고서 적절할 때 해제를 안 해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게임 아이템을 예시로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 창을 킬 때마다 메모리가 실제로 확 할당이 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할당이 돼요. 자, 그러면 게임 캐릭터마다 사람마다 아이템의 개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이템이 뭐 100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개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템 창을 켰어요. 자, 그때 그 순간 메모리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템 창을 켜고 뭐 게임을 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롤 게임 하는데 아이템 창 키면서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롤 하면서 그 상점창이 열리지도 않겠지만 열면서 게임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 창을 열었을 때 얘가 그 순간에 메모리를 확보한대요. 근데 얘를 끄지 않았어요. 끄지 않고 계속 또 아이템 창을 열었어요. 또 안 껐어요. 아이템 창을 또 열었어요. 또 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 다 썼으면 공간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코드를 우리가 로직을 그런 식으로 쓰게 되면 아이템 창을 몇 번 껐다 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라는 게 있겠죠. 그쵸? 그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를 전체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써버릴 거 아니에요. 제가 말록이라 해가지고 말록도 마찬가지로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램이면 4기가, 8기가, 16기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깎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템 창을 몇 번 껐다 켰다를 계속 반복하면 점점 카드로 긁긴 하지만 뭘 안 했다? 반납을 안 한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반납 안 하게 되면 컴퓨터 픽 하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혹시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가끔이 아니라 혹시라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달아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포토샵은 그 프로그램 우리가 그 레이아웃이라 해야 되나? 뭐 어쨌든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컨트롤 N 누르면 어쨌든 페이지를 만드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사이즈를 잡고 하죠. 컴퓨터가 팍 느려져요. 뭐 CPU를 잡아먹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용하는 메모리가 꽉 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진짜 종이 쪼가리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확대해가지고. 그게 메모리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여튼간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모리를 다 했으면 뭐 해야 된다? 반납이라는 걸 반드시 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얘가 메인 함수라 했을 때 int age는 4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할당이에요? 정적 할당이죠. 뭐가 정적이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말 그대로 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5만 번 실행하고 10만 번 실행해도 얘는 몇 바이트예요? 얘는 몇 바이트죠? 4바이트예요. 4바이트 정해져 있죠. 자, 근데 정적 할당의 좋은 점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4바이트 달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4바이트 달라고 안 해도 프로그램 실행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4바이트가 박혀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끝나면 알아서 메모리도 뭐 한다고요? 자동으로 반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적 할당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언제 할당받고 그 다음에 언제 해지해지는지 그런 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함수 다 썼으면 나 이거 다 썼어요 말 안 해도 자동으로 반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정적 할당.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동이 좋다, 수동이 좋다? 그쵸. 편한 측면에서는 자동이 훨씬 더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동 사령이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얘도 자동으로 메모리 활동이 되면 수명이 끝나면 그 함수 끝나는 대로 알아서 자동으로 반납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int arr 4라 썼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가리키는 땅이 4바이트 44 16이니까 16평이고 얘도 자기가 가리키는 땅이 몇 바이트예요? 16평이죠.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int arr 한 다음에 사이즈 이렇게 하는 거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왜 안 된다 했어요? 사이즈의 값이 언제 결정되니까? 실행 중이 아니라 실행 후에 결정되니까. 실행 후에. 실행 후에 사이즈의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ARR, 이 녀석은 스택에 쌓이는 변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실행 전에 메모리 할당이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실행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겠죠. 강사님, 사이즈가 실행 후에 결정되는 거면 이것도 마찬가지 실행 후에 메모리를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행 전에 메모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사이즈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얘는 실행 후에 결정되는데 메모리가 측정 가능해야 된다 했으니까. 근데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왜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왜 얘는 된다고 차별성을 부여할까? 자, 일단은 운영체제가 이거 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운영체제 입장에서 아니 왜 프로그램이 이딴 식으로 짰을까? 짰어. 뭐 도대체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게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사이즈 몇 바이트죠? 4바이트죠. 얘는 몇 바이트예요? 8바이트죠. 그죠? 얘 4바이트, 8바이트잖아요. 총 12바이트죠. 그죠? 그러면 컴퓨터 C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일단 12바이트만 줘서 돌려보냅니다. 이해되시나요? 일단 12바이트만 돌려서 보내준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겠죠. 지금 얘가 5바이트고 4바이트니까 20바이트 필요한데 왜 얘한테 몇 바이트 줬다고요? 12바이트만 줬다고요. 실제로 필요한 건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 8바이트, 12바이트, 4, 5, 20이니까 20바이트, 32바이트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줘야 되는데 왜 견적을 이렇게만 내린 거예요? 얘는 공간을 어떻게 얻어올까요? 자, 일단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된 다음에 쭉 실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면 얘가 누굴 찾아갈까요? 운영체제를 얘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여러분들이 스택 안에 선언된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아까 실행 전에 메모리 확보해야 된다 했어요? 실행 후에 메모리 확보해야 된다 했어요? 그죠? 실행 전에 메모리가 측정 가능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스택 지역 안에서 지역 변수들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실행 전에 일단 메모리를 받습니다. 몇 바이트? 12바이트를.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12바이트를 받고 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면 이 말록이라는 녀석이 그때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자기가 알아서 운영체제한테 가서 메모리를 확보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말록이 그 부분 메모리를 할당받아 오는 거는 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적을 어떻게 내리냐 뭐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인트에 대한 견적을 내릴 수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견적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4바이트 있어요 없어요? 8바이트 그죠? 그러면 공간을 할당하고 하는 건 누가 한다?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말록은 신용카드 제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적 할당을 이용해요.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다. 그래서 동적 할당을 이용하면 또 장점이 뭐예요? 내가 깔끔하게 쓴 것만큼의 메모리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